근데 또 사실 간혹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도 같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 거 잘 알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뭐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워서 대응 전략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해피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일단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총 인구 감소가 확인된 국가가 2011년도에 일본이 최초였고요. 예.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제2호 국가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자연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유민, 이민들 때문에 총 인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총 인구가 늘어나서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지 총 인구가 줄었는데 부가가치가 늘어난 상황 혹은 유지가 된 상황은 적어도 1호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또 우리가 뭐 반전을 시켜가지고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완화를 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지방 지역 가보시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실제 낮에 이렇게 지방 도시 이렇게 가보시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고령 인구분들 자연 감소, 즉 이제 그 사망을 하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총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구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년이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기서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그렇다면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던 자력적인 어떤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도 고밀도 지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엔딩 때문에 청년 인구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 두 번째 파장이 그나마 지역에서 인재를 못 뽑아서 지역에서 기능해왔던 산업이나 기업체들이 동시에 또 그 인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중적인 흐름까지도 지금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산 장려금 뭐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테고 난임 지원금 지금 뭐 이제 신청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돈 주면 애기 낳을래. 지금 20대, 30대들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위 현금 급여형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사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금의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이게 경제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조금 문화적인 가치, 트렌드로 좀 확산된 거 아닌가. 애를 낳지 않는 그렇죠. 것이. 예. 그러니까 0.81명입니다만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0.81명이나 나온다고요? 라고 제 얘기 물어요. 우리는 안 낳고 안 낳을 건데? 제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혼은 그냥 출산은 이미 이제 자기네들의 선택 카드가 아닌데 왜 0.81명이라도 나오는 거죠? 라고 물어요. 와, 진짜 심각하군요. 예, 언어와 문법이 완벽하게 다른 후속 세대들이 이미 이제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우리 X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50대에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가치관이라든가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을 독려하는 방식으로서의 현금급여, 현물급여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통론입니다. 그래서 꼭 짚어봐야 될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인구 변혁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성 중심의 인구 변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예, 만약에 인구 변화가 문제라면 가장 아마 첫 번째 있는 그 촉발 변수가 저출산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출산이 왜 생겼느냐? 아까 굉장히 다종다양한 그 변수들이 상호 연계돼서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적 특수성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성 역할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별과 관련돼 있는 공고한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좀 지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 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서의 그 이민이라든가 혹은 로봇이라든가 혹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라든가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쩌면 가장 유효한 방식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재활용이 없으면 그렇습니다만 재취업? 재취업을 이제 결성하는 거죠. 남성분들은 소위 이제 사회 진입하고 데뷔하고 나서 은퇴하는 시점까지 거의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런데 아, 여성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쭉 M자형으로 빠져버려요. 출산 시점에 이제 그렇죠. 처지는 거죠. 요 중간에 딱 이 골, 이 벨리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벨이 경력 단절 기간이거든요. 이 경력 단절 기간이 정확하게 출산과 양육 기간하고 이제 맞물린다는 한 거예요. 3살이나 5살까지 이제 집에서 돌봐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됐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고요. 일부 예전에 뭐 중규직이다 해가지고 그 시간당 임금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재검토하고 재구축을 하자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이유가 공고한 성의 역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임신했다, 출산했다고 얘기할 때 법적인 어떤 그 제도적 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유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쓰기가 어려운 게 아직까지도 현실인 눈치 거고요. 보게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남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의 또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독박 육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은 사회가 하나같이 경단녀 문제가 적을 뿐더러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경력의 단절 없이 본인들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출산을 고민하고 또 출산을 좀 지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